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번 시간도 NH농협증권 김규배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해외에 어떤 직접 투자를 하시려는 요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역을 하든 아니면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든 환율이 빼놓을 수 없는 변수인데 최근에 이제 원달러 국제 시장에서 이제 달러는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계속 내고 물량을 쏟아내면서 계속 1,02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오늘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원달러 환율이 1,020원 선을 가까스로 지키면서 장을 마친 하루였는데요. 유럽 중앙은행 정책 결정과 현충일 휴장을 앞두고서 어떤 포지션 보유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지션 정리가 잇따른 하루였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2.6원 내린 1,020원.50을 기록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는 달러화가 1,017원에서 1,023원 사이에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충일 이후에 달러화가 1,010원대로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놔야 된다고 시장의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20원 선을 내줄 수 있다는 그런 그 관점 아래서 시장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주에는 1,020원 선 잘 좀 지켜내는데 오늘 좀 변수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해외 증시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나요? 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좋은 모습인데요. 지난 6일 5월달 고용지표 호조 등으로 인해서 다우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를 다시 경신하는 하루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0.52% 오른 16,924를 기록하였고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59% 오른 4,321로 장을 마쳤고요. S&P 500 지수도 0.46% 상승한 1,949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3대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미국의 5월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을 상회한 것이 3대 지수의 랠리를 이끈 하루였습니다. 전날 유럽 중앙은행의 부양책에 이어서 미국의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이날 5월달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21만 7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인 21만 명에서 21만 5천 명을 상회한 그런 수치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도 4월과 같은 6.3%로 집계가 됐는데요. 시장의 예상치가 6.4%보다 낮은 수치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경제 회복 기준으로 간주되는 20만 명을 4개월 연속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취업자 수가 880만 명 증가함에 따라서 금융위기 이전에 사라졌던 그동안의 일자리들이 대부분 다 회복을 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달에는 서비스 부문, 건강보험, 식당과 술집, 교통 부문의 일자리가 증가를 했지만 제조업과 건설 부문 두 부문이 합쳐서 1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가장 불안해 보였던 고용지표마저 좋게 나오면서 앞으로 미국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소비와 관련된 그런 지표가 발표가 되는 한 주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 지표의 발표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의 방향이 가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서비스업 쪽에 좀 고용이 많이 늘어났고 제조업과 건설업 쪽은 조금 그에 비해서는 좀 둔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업종도 좀 그런 특징적인 업종이 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의외로 경제가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 반면에 주도적으로 이끄는 업종은 사실상 지금 보여지기는 굉장히 힘든 지금 상황입니다. 기술주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가 잠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매수 집중 업종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금융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띈 하루였는데요. 프루덴셜 파이낸셜을 비롯해서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블랙락,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미국의 대표적인 보험, 증권, 은행, 카드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주가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어떤 강세를 띌 만한 그런 매집은 보이진 않는데요. 한편 증시 화랑에 힘입어서 거래량 증가가 예상이 됨에 따라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증권사인 찰스 슈왑, 이트레이드 파이낸셜 등이 주가가 계속해서 돋보인 그런 하루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돈의 힘으로 금융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미증시 좀 주도 업종은 없는 것 같아요.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존의 그 스마트폰이 드디어 베일을 벗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도 뛰었는데요. 기술주가 한풀 꺾이는 가운데서도 아마존은 1.86% 상승한 329달러 60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아마존 스마트폰이 드디어 베일을 벗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마존닷컴이 18일 날 시애틀 본사에서 유튜브와 트위터 광고를 통해서 신상품 공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사와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참석 여부를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3D 스마트폰을 소개가 될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CNN 머니와 마켓워치 등 주요 외신들은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가 직접 3차원 영상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선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폰으로 불리는 이 3D 스마트폰은 전면에 부착된 4대 카메라와 센서로 3D 영상을 어떤 홀로그램 형태로 보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미 지난해 아마존이 3D 스마트폰을 준비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나 선보일 것이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한편 3D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조금 냉담한 편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3D 영화가 관객들로부터 그렇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3D 스마트폰도 배터리 소모만 많고 수익성이 적은 기술로 굳이 휴대폰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반응은 굉장히 냉담한 편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기대감으로 상승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과연 이제 신기술에 환호를 할지 아니면은 어떤 실용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냉담한 반응을 볼지 이 부분은 좀 엇갈릴 것 같은데 좀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윤정수 앵커는 만약 네. 3D 스마트폰 나오면 사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아직 뭐 구체적인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일단 좀 호감 갈 것 같아요. 저는. 예, 네.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사실은 여기서 더 똑똑해질 필요가 있나라는 약간의 좀 회의론에 더 가까운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어서 또 직접 투자할 종목도 알아볼까요? 네. 네,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을 찾아보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는 올라가고 있으면서 찾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은 그렇게 쉽게 발견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는 사실상 그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주식이 조금 투자적인 관점에서 좋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종목 번호는 K5로 쓰고 있는 종목입니다. 1886년에 존 펜버튼 박사가 코카콜라를 개발을 했는데요. 원래는 약국에 판매를 했던 어떤 의약품의 성격으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고 그런 어떤 처음에 이제 무료 정책, 저가 무료 정책을 통해서 코카콜라가 인지도가 쌓여서 굉장히 유명하게 됐는데요. 코카콜라는 지금 현재 애틀란타에 본사를 갖고 있으며 세계를 상쾌하게 만들고 긍정과 행복의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프랜차이즈 기치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고 1962년부터는 CEO인 폴 오스틴이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그 콜라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따라하기가 새로 제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제품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이 그게 잊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맛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코카콜라는 현재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 장기 보유하는 종목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실제 주가를 목표를 예상을 해보면 44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브랜드 조사에서 항상 코카콜라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사실 콜라를 많이 이제 마시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각종 성인병이나 비만을 유발한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그러나 이머징 마켓에서는 여전히 그 중독성이 강한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전문 방송 CNBC에 따르면 코카콜라가 북미와 유럽 지역에선 판매 부진을 중국에서 1, 4분기에 만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음료 판매 호조로 1, 4분기 순이익이 주당 44센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최고 경영자인 무아타 켄트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비즈니스가 앞으로 80%는 해외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머징 마켓에서 성장성을 굉장히 좋게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장기 보유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투자 전략은 굉장히 배당 매력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국내 기업들과 달리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인데요. 분기 배당을 이번에도 9% 올려서 주당 30.5센트에 지급했다고 이사회가 결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3년에는 98억 달러를 주주들에게 환원을 했었는데요. 이 중에 50억 달러가 현금 배당이었고 48억 달러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그렇게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한편 코카콜라의 대주주는 지금 현재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벅셔 해더웨이가 지금 현재 9.1% 보유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ETF 운용사들인 뱅가드가 5.12%, 스테이트 스트리트 코퍼레이션이 3.5%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관들의 장기 보유 종목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선진국에선 콜라 요즘 잘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왜 그렇게 콜라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글쎄요. 최근에 지금 저희가 헤드라인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중국이 요즘 식품이나 이런 제조 쪽에 상당히 소비재 쪽에 M&A를 좀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데 코카콜라도 중국에서 M&A 하겠다고 나온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글쎄요. 지금 이제 코카콜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코카콜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면 좀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코카콜라에 대한 투자 의견도 현재 대부분 지금 바이 의견을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차트를 보시는 고객분들은 보시면 지금 현재 약간 옆으로 누워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기술주라든가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이렇게 그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전에 4월 달쯤에 43달러 43센트를 기록하고 나서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대부분의 시장의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컨센서스는 전고점인 43달러는 충분히 기록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카콜라를 만약에 매수를 하실 경우에 주식 수수료가 궁금하실 텐데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코카콜라를 1000주를 예를 들어서 44달러에 매도를 하실 경우에 기본 수수료를 0.3%를 가정한다면 약 132달러 정도 나오고요. ECNP가 3달러 그리고 SECP가 0.97달러 나와서 총 수수료가 135달러 97센트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해외 직투 종목 코카콜라였습니다. 아무래도 음식료 쪽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맛이 기술력이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며느리는 모른다는 그런 일부 고추장 광고도 있었는데요. 이 코카콜라의 콜라 만드는 비법은 그 누구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독특한 맛, 여기에다가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이끄는 이 투자은행에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매력이 있었고요. 상방으로 10% 정도의 상승 여력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직투 함께 하셨습니다.